내가 내 발로 대피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계단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우왕좌왕하면 시간만 가는 거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발품을 팔아달라고 시간을 투자를 해달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갔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광숙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 비상대응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왜 모셨는지는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앞서 기획 영상으로 보신 대로 설 연휴 동안에는 이제 화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안전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화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닫혀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통행할 때 불편하니까. 근데 방화문은 닫혀 있는 게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닫혀 있는 게 맞는다고 직접적인 표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구조가 방화문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다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거는 조금의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방화문이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예방에는 도움이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기가 대피하는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기가 이동하거든요. 그 빠른 연기의 이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저지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두 가지거든요. 평상시에 열어놔야 되는 방화문이 있고,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방화문 그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닫아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닫아놔야 맞는 방화문이라면 특히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들은 거의 다 그거는 폐쇄형입니다. 즉 말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어야 돼요, 아파트 단지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부분을 이탈을 해놓는다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닫히지 않도록 한다든지 밑에 뭐 이렇게 다른 거를 고여서 아니면 끼워서 닫히지 않도록 보통 소화기로 많이 이렇게 받쳐서 열어놓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래 규정상 닫혀 있어야 되도록 허가가 나가 있는데 그거는 임의대로 운영자들이 한다기보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자체에 대한 게 좀 더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평상시는 열려 있다가 화재가 나서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들어가고 수신기가 화재가 인지되셨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닫힐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개선이 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비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게 아무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 감지 반응형 뭐 센서 이런 거는 훨씬 비쌀 거잖아요. 아무래도 비싸죠. 한 보통 최소한 배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 이상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과 뭐 주변 소중한 사람들 목숨을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형 건물에 특히 영업장이 있는 데는 그런 형태로 평상시에 열려 있다가 닫히는 구조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사실상 그렇게 보행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쇄에 닫혀 있다가 필요할 때만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한 번씩 잠깐 이용하는데도 그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닫혀 있는 거를 열어놓고 생활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께서 조금 한두 번 불편하더라도 닫혀 있는 거를 유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모쪼록 어떤 분들께서는 좀 뭐 새로 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네.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방화문을 열려 있어야 하는 거를 닫지 말고 네. 닫혀 있어야 하는 거를 열지는 않는 네. 그런 안전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완강기 관련해서도 좀 화제에선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부천 호텔 화재 때 특히 이게 이제 완강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알아도 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안전감독하시는 건물에는 이 완강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육은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완강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완강기가 필요합니다. 완강기가 필요하기 전에 제일 먼저 피난을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계단으로 네 발로 걸어 내려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단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영상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체험을 하거든요. 무서울 그런데 것 같아요, 근데. 저 체험은 완강기 거치대가 네. 완강기를 설치하는 거치대가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에 완강기를 흘고 탑승자들이 사람이 내려가는 저 높이가 공포심을 제일 많이 느끼는 네. 11.5m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11.5m에서 높이에서 내려가는 거를 한 번 더 자신 있게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체험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저 완강기 거치대가 네. 거치대의 위치가 네. 아주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건물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래서 내 건물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심지어 유리창에 옆에다 달려 있는 경우 있어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창문을 열고 설치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리창을 깨야지만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완강기를 내가 소방관서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에서 완강기 타는 거를 탈출하는 거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르죠. 구조가 좀. 그래서 완강기 거치대와 내가 생활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그런 건물에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설치하는 게 맞는지를 별도로 알아놓으셔야지만이 화재에 대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런 체험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들었는데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어딘가 가서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내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곳의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실습 그렇죠. 내지는 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연결하는 방법에서부터 안전하게 나가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누군가한테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는 게 어렵다, 주변에 특히 소방 안전관리 하는 분들이 없다 그러면 119에다 요청하셔서 이러이러한데 와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한 사람을 위해 나가서 소방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세대분들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소방관서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연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아셔야지만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완강기 거의 무용지물이고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거기서 탈출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방화문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완강기도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평소에 안전감독 하시면서 이제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나 또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한테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어떤 걸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안전관리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을 그 해당되는 포지션별로 부서별로 아니면 제대로 그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알려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전관리는 의미 없다. 안전관리 안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각 층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불났다고 알려주는 네. 불났다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는 불났다고 알려주는 게 육성으로 해당 층에는 불이야 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발신기를 누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위에서 불이 났을 때 감지기에서 감지를 해서 수신기가 불났다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연기가 어느 정도 차야지 인지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발신기를 눌러주면 누르는 순간에 바로 알수 수신기에서 증말해서 방제실에서 인지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방제실 요원들은 비상대응 체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비상방송을 내보내고 또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해당 층에서 소화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미숙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원들을 투입을 해주고 또 해당 층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젊은 분들,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화전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초기에 불은 처음부터 커지지 않거든요. 폭발 형태로 위험 물질에 의해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그런 폭발성 화재가 아닌데면은 이만한 불이 구성원들이 대응을 하는 시간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불이 이따만큼 어느새.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초기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네. 그 사이에 안 되면 대피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피난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왕관기로 대피해야 되겠죠. 근데 계단. 왕관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구성원들이 모두 모른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도 이제 대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있는 위치를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또 아니면 뭐 손을 흔들고 수건을 흔들어서 위치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서 불이 났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인데 창문을 열고 하면 유독기세 때문에 본인이 지탱을 못 합니다. 아. 그때는 창문 열고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하면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119로 신고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는 제일 빠른 방법이 119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동 어디 빌딩에 불이 나서 지금 현재 불이 났다는 거를 소방관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난 건물에 내가 있는데 지금 연기라든지 그런 여건에 갇혀서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갇혀 있는 몇 층, 몇 호입니다. 지난 그 호텔 화재 때도 전화로 네. 그 어머니한테 알려서 그 어머니가 딸이 아직 방 안에 있다라고 해서 소방관이 찾아서 예. 구조했던 사례가 있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그러면 119에서 신고를 그거를 받으면 바로 무전으로 현장에 있는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하거든요. 그 시간이 불과 몇 초뿐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119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현장 활동 직원들은 또 지휘자가 구조대원들 아니면 제일 가까이 있는 대원들한테 몇 층 몇 호에 지금 몇 사람이 있으니까 구조를 해라. 그럼 얼마나 자세히, 왜냐면 제 기억에 그때 그 호텔은 구조하려는 소방대원이 그냥 지나쳤다고 들었거든요. 네. 없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아니라고 있다고. 네.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서 나중에 찾았다고 예,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위치를 설명할 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아니요. 몇 층 몇 호라는 것만 또 일단. 어디라는 거 지금 말씀처럼 특정한 고립되어 있는 방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다면 몇 층 몇 호 화장실에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소방관들은 대충 그 구조에 대한 거를 현장에서
그 현장 봐요. 관계자로부터 위치를 또 평면도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현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이 나면은 뭐 화장실로 대피하는 게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이게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탈출하기 위해서 혹시 우선순위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 탈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생존에 도움이 일단은 될지. 우선순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어느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나갈 수 있는 내가 있는 숙소 출입문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한 장소로 가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 드렸어요. 좀 속대 저희들 표현으로 발품을 팔아 달라고 시간을 투자를 해 달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대피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계단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 내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게 어려울 때 왕관기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왕관기도 그 전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왕관기 거치대가 어디가 있는지. 또 아니면 왕관기 지금 현재 내가 타야 되는 왕관기 가슴띠가 어느 부분에 보관하고 있는지. 한 군데 다 보관하지 않고 거치대는 여기 있고 이쪽에다가 왕관기를 별도로 놔둘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우왕좌왕하면 시간만 가는 거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고립될 수 있어요. 고립되면 위치에 대한 거는 알려주는데 119로 신고를 해서 알려주는데 그거는 국내에서 얘기고 해외에서 지금 여행 가 있는 상태에서 연락하면 거기에 어디로서 연락해야 되는지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먼저 특히 해외 갔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출장 다니면서 거기다가 물론 저는 아니까 그랬겠지만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뭘요? 화재 마스크. 아, 화재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최소한 15분 정도의 유독가스, 즉 말해서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거를 견디면서 정상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화재 마스크를 가지고 갔죠. 또 현장 구조에 대한 거는 내가 묵게 되는 호실에 대한 거기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건지 위치 확인했죠.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나는 생존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네. 그런 화재 마스크는 그냥 정말 인터넷에서 화재 마스크라고 치셔서 사면 돼요? 예. 아, 되게 근데 쉽네요. 그게 시간이 지금 비용 자체에 대한 게 뭐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한 6,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유효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따지고 보면 낯선 데 갔을 때 저희 집에는 실은 제가 15층에 사는데요. 15층이요? 예, 15층에 사는데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층간소음에 시달려 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산풍 때 구조하지 못한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죽겠다 싶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꼭대기 층으로만 다닙니다. 아,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대피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 수만큼 화재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화재 마스크.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해도 그 이제 내가 나갈 방법이 없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어매트. 탈출을 위한 에어매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매트가 이렇게 뒤집혔죠. 예? 네. 그 에어매트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에어매트를 아무 때나 뛰어내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면 에어매트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높이가 3m 정도 되거든요. 2.8m에서 3m 정도 되는 높이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공기가 송풍기를 위해서 바람이 다 들어가서 공기가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뛰어내려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덜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되고. 예. 아래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신호를 준 다음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릴 때 그냥 아무데나 뭐 이 가장자리로 뛰어내리면 안 되고요. 가운데 보면 위치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 위치로 최대한으로 힘차게 뛰어나가야 돼요.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발부터 떨어지게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엉덩이 부분이 L자 자세로 엉덩이 부분이 최대한으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로요? 해야지만이 지금 저기 예, 보이는 그렇죠. 낙하산. 지금 현재 조 자세가 위치도 그렇고 제일 따지고 보면 적당한 그 중앙 부분으로 낙하하면서 자세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거 있어요. 저거는 훈련을 위해 가지고 착용을 했습니다만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머리에 헬멧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 헬멧 쓰면 안 예, 돼요. 헬멧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저분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헬멧을 쓰고 나갔는데 네. L자 자세로 낙하가 되지 않고 측면으로 해서 머리 쪽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헬멧 때문에 더 다쳐요.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탈출 장비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탈출을 못해서 그냥 떨어질 수 없고 그냥 추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낫다. 예, 그거보다는 최소한 생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택한 최후의 방법의 최후의 방법이다. 예,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높이에 대한 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예, 보통 한 6층, 7층 정도. 제가 7층까지 내가 낙하를 해봤거든요. 7층에 대한 낙하의 충격 자체가 예, 착지점, 즉 말해서 도착, 에어매트에 도착할 때 그 충격이 굉장합니다. 예, 저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굉장하다면 일반인들은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훈련된 사람이 7층의 충격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느꼈다면 그 이상층의 일반인들은 좀 속된 말로 죽는 것보다는 사는 일에도 다치더라도 사는 게 낫다 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지 저 방법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예, 시설에 대한 거는 정상적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탈출을 하고 완강제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고 또 119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 물수건이라든지 커튼을 찢어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말려서 막아서 연기가 덜 들어오게까지 최대한으로 버텨서 네. 구조대원이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나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할 때 택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스크 같은 거 화재 마스크 있으면 그거 쓰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화재 마스크 있다고 그러면 내가 선행행위로 그 구조에 대한 거 한 번만 확인했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급하게 않게 아주 여유를 가지고 더듬으면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화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예. 연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지 불길만 않습니까? 없으면 되네요. 화재가 났을 때 불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거 아니거든요. 불에 타 죽는 거는 사람이 쓰러져서 호흡을 못 해가지고 쓰러지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타서 죽는 거지 불에 타 죽는 경우는 예, 아마 0.01%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죽느냐? 연기에 화재에서 질식해서. 발생되는 유독성 유독가스. 가스인 연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연기를 마시면서 호흡에 장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내 생명을 위한 투자를 하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절대 위험할 수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그 얘기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그 5년 유효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5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안 썼, 운이 뭐 다행히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버려요? 버리고 또 새로 사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한 번 일단 개방을 하면 못 쓰는 거거든요. 개방하면. 네. 예. 개방을 하면 무조건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예.
아까 연기 속에서는 15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위에서 어지간한 높이에 대한 거는 15분까지 거의 안 걸리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이용했느냐? 5년이 경과한 마스크는 훈련용으로. 아, 훈련용으로. 그 훈련용으로 착용하고 밀폐하고 그런 거를 그렇죠. 확인하는 좀 더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하는 거라면 직결되는 거니까 예. 위급 상황에서 예. 그런 거는 무조건 그냥 예, 사용을 하는 게 그러니까 5년마다 교체를 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 소화기도 예. 맨날 보지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저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막상 불이 나서 급박한 순간에 저걸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근데 가서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화재 현장에 가서 이 현직에 있을 때 보면요. 소화기가 안전핀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현장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소화기를 현장에서 있던 거를 불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이 안전핀을 빼고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안전핀을 빼고 잡고는 한 손으로는 노즐을 잡고 안전핀은 그 레바를 누르고 해요. 근데 안전핀을 빼기 전에 레바 잡는 거를 먼저 익숙합니다. 그 다음 동작이 레바를 잡고가 있어서. 왜 레바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빼면 천하장사도 못 뺍니다. 안 빠지는 이유가 그 레바가 철제입니다. 네. 쇠로 돼 있는 거예요. 쇠로 돼 있는 네 군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전핀을 꽂아놨어요. 예? 아래쪽에 있는 두 군데, 위쪽에 있는 두 군데, 그래서 네 군데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안전핀을 네. 꽂아놨는데 네. 손으로 조그마한 힘만 주면 저항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안전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핀이 빠지지 않다 보니 소화기에 던진 거예요. 뭐 소화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터지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면 훈련이 안 됐거나 모르거나 또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훈련 어떤 거예요? 119에 신고해서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자기 집 주소를? 예. 당황해서 그렇겠죠.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우리 집에 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유선 전화가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 유선 전화는 위치 추적이 하기 전에 거기에 그 위치에 대한 거를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거의 유선 전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집에 전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잖아요.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안 되거든요. 소방서에서 위치 추적 안 되는데 주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19 수보자들이 경찰로 위치 추적을 요청을 해서 네. 경찰에서 위치 추적을 확인해서 다시 통보를 받고 시간이 너무 하면 걸리죠. 시간이 짧게는 2, 3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불이 난 상태에서 2, 3분은 엄청나게 긴 그럼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내 주소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상 뭐 기억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들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불난 데는 항시 연기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네. 소방관들이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쫓아가는 거는 연기를 보고 쫓아가요. 소방차가. 네. 예.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특정 판매 시설이라든지 특정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집 그걸 어디 가지고 옆에 있다. 그러면 빨리 그 부근까지는 빨리 쫓아가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그거를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연습을 좀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병을 가지고 119 구급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이 자동으로 연결하는 연결 장치를 설치를 해드리고 하는데도 귀찮고 오동장 난다고 띄어버려요. 그래서 급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화재 방독 마스크 15분 정도를 내가 정상 호흡을 할 수 있는 마스크, 그다음에 소화기는 어쨌든 레버를 먼저 잡을 일이 아니라 안전피를 꼭 먼저 빼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했고, 완강기 같은 것도 꼭 구조를 잘 파악하고 훈련은 미리 해둘 것, 그리고 비상구 꼭 확인할 것.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뒤에 말씀해 주셨던 거를 제일 앞으로 해야 비상구. 됩니다. 어디 가거나 비상구를 예. 꼭 먼저 예를 들어 대피로를 특히 해외 가면 확인해라. 해외 가면 내가 배정받은 호실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게 빠른지 네. 그 비상구에 비상구. 대한 출구에 대한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지만이 네. 본인들의 안전을 본인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연휴에 또 해외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꼭 이 저희 경광숙 팀장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로 일하시는 보람이 더 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